자, 그러면은 먼저 요거 양식을 사용할 때 설계 변경이 일어난 내용을 요런 형식으로 리비전 테이블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요런 거를 도면 우측 상단에다가 표시하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라인을 8mm씩 옵셋 해가지고 본체 부품도에서는 치수를 3가지를 변경을 한 셈이니까 3개의 머리글 포함해서 3개의 행이 나오도록 8mm씩 옵셋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요 라인을 이렇게 옵셋을 띄워주도록 할 텐데, 요거 한 20 정도로 넉넉하니 띄워주도록 할게요. 20 정도로 띄워주는데 2번에 걸쳐서 옵셋을 띄워주도록 할게요. 20으로 옵셋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 해가지고, 트림은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옵셋 띄우도록 할 텐데, 역시 40으로 요것을 옵셋 띄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 라인을 또 역시 옵셋을 띄우는데, 요거 20, 이렇게 띄우고, 요쪽으로 또 20, 옵셋 띄우고 요런 식으로 마저 띄워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총 요거 들어갔고, 자, 트림으로 정리를 할 텐데, 요 라인과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를 싸그리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가위로 잡아가지고 요렇게를 싹 정리했어요. 윤곽을 제외한 이 안쪽에 있는 라인들은 전부 다 가는 실선으로 바꿔주면은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이즈가 다른 데에다가 문자들을 좀 옮겨 놔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뭐 2개만 칸을 잡아도 되는데 요 정도로 이렇게 잡아 놓고 여기에다가 문자를 카피해서 갖다 놓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이 요거 보셨을 때 치수가 요렇게 20을 띄웠었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요렇게는 40 정도로 넉넉하게 띄웠고요. 위에서 아래로 옵셋은 8로 요렇게 간격 띄우기를 해서 도면 양식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요거 여기에다가 라인을 하나 저는 추가할 거고요. 자, 이거 카피해 가지고 중간 요렇게 잡아서 요런 데다 다 클릭 해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의 행을 완성을 할 거니까 요런 식으로 완성을 해 놓고 요 하나의 행에 있는 애들을 또 역시 카피 명령 들어가 가지고 끝점들 잡아 가지고 채우는 거를 쭉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사선으로 추가해 놓은 라인들은 필요 없으니까 지웠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행은 심볼이라고 써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트, 날짜로 써줘야 되겠고요. 여기까지만 써야 되겠네. 칸이 더 안 들어가겠네. 철자가 맞나? 스펠링이? 리저너블, 리비전스. 그 다음에 리비전을 누가 했고, 그 다음에 체크드 승인은 누가 했고, 요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체크드는 양식에 요거 사이즈가 좀 안 맞아서 요거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간을 갖다가 0.8 정도로 0.8 정도로 조절하니까 양식 안에 들어가네요. 요거는 자간 0.8 값을 줘가지고 조절을 해줬고요. 자, 이때 심볼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한 심볼 그거 갖다 놓을 생각이고요. 삼각형에 이렇게 숫자 1 써놓은 거 요거를 심볼로 갖다 놓을 생각이에요. 요 자리들에. 그리고 날짜 요거 변경한 날짜를 쓰는 칸이고요. 그 다음에 리저너블 리비전은 설계 변경한 사유 내역을 갖다가 적는 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리비전은 변경한 사람. 그 다음에 체크드 요거는 요거 승인자가 누구이냐 그것을 쓰는 칸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심볼을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요 심볼들은 요거는 사실 이렇게 지워 놓고 저 축도면에 여기 있었네. 요거를 카피해 갖고 자, 여기쯤에다가 딱 클릭 심볼 마크는 이렇게 적당한 자리에 그냥 클릭하는 거로 바꿨어요. 그러고서 설계 변경한 날짜를 정하려고 하는데 11월 3일날 우리가 도면을 완성하기 시작을 했고 11월 3일날 도면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으로 12월 좀 더 지나가지고 하는 걸로 봐야겠다. 어, 10월 초로 해갖고 요거를 바꿔볼까요? 뭐 10월 5일날 이 도면이 생산됐다고 가정을 하고 설계 변경이 그 다음에 됐다 그렇게 봐야 좋겠네요. 10월 8일날 설계 변경이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날짜를 2020 10월 이게 안되겠다. 연도는 빼고 10월 08일 이렇게 써놓을게요. 베어링 때문에 똑같은 애들이 변경이 됐으니까 날짜는 3개 행 전부 다 10월 8일로 조절을 해 놓을게요.
자, 리저너블 리비전에는 어떤 내용을 쓸 거냐면은, 자, 요거는 그 치수가 처음에 들어가는 치수가 어떤 거 변경한 거에다가 고쳐놓은 거예요. 이 베어링 하우징 자리 42파이 요거를 47파이로 변경한 거죠. 42파이를 47파이로 변경한 거죠. 자, 요거는 42 요렇게 해놓고 47 해놓고 이것도 요게 또 들어가냐. 42 해놓고 47 이렇게 가고 땡땡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또 들어가네. 요거를 아예 꺼놓고 이거 또 이제 제대로 되려나? 오케이. 자, 요렇게 해놓고 요거는 6005 베어링으로 변경한 거였죠. 앞에 머리 그리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랬군요. 자, 요런 식으로 내용을 뭐 자주 그려야니 더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42에서 47로 이 치수가 바뀌었는데 이것이 바뀐 사유가 6005 베어링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유가 들어가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카피를 했어요. 컨트롤 C 복사해 놓고 밑에 또 들어가야 될 치수는 보면은 암나사부 자리 52에 57이 있죠. 52에 57이 있죠. 52에 57 요것도 요런 식으로 기입을 해가지고 이게 또 이게 들어가네. 거기 해놓고 요거는 52였다가 57 요렇게 바뀐 거였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치수를 넣을 텐데 요거는 62파이에 67이네. 자, 요거는 62파이에 67이라고 역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요런 거는 꺼져 있구나. 자, 62에 67 요렇게 땡땡 해놓고 6005 베어링으로 바꿨다. 자, 6005 베어링으로 바뀌느라고 치수들이 이렇게 변경이 쭈루룩 일어났다라고 내역을 기록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요게 뭡니까? 좀 전에 우리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도면에다가 치수에 대해서 변경한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상단에다가 이런 식으로 기록을 도면의 우측 상단에다가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것이 요것입니다. 리비전에다가는 여러분 이름을 적으세요. 자, 여러분 이름을 리비전에다가는 쭉 쓰시기 바라고, 뭐 도면을 사용한 사람이 변경한 사람이 사무실 내에서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거는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그죠? 이 원도를 가져다가 태준 씨도 이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프로젝트 할 때, 그리고 이 도면을 가지고 또 진호 씨도 사무실에서 이 도면을 가지고 원도를 가지고 설계 변경을 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역들이 여기 쭉 쌓이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쭉 쌓이게 돼요. 즉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 이름만 한번 쓰고 말았지만
설계 변경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이 직접 우리가 도면에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 베어링 하나 바꾼 거에 대한 사유는 여러분 이름이 들어갔지만 뭐 다른 치수들이 변경이 이런 게 치수가 변경이 일어나서 설계 변경이 일어나서 그거를 관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는 리비전에 들어갈 이름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체크드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대해서 뭐 도면을 잘 작업했느냐 안 했느냐 관리하는 사람은 제가 많겠죠. 제가 맞겠죠. 그래서 뭐 TEC 이런 식으로 도면의 승인자를 TEC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요거 같은 양식을 또 쓸 거기 때문에 카피해가지고 축부품도에도 요 양식을 우측 상단, 축부품의 우측 상단에도 갖다 놓도록 할게요. 요거 요렇게 해놓고 본체 부품 요거 요렇게 마무리하는 것까지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 베어링이 6005로 바뀌면서 축부품도에서 베어링 안찌름에 대한 것이 6005로 바뀌었기 때문에 25파이로 변경이 됐고, 베어링이 6005로 바뀌면서 칼라의 바깥찌름 요것도 30파이로 변경을 했다. 자, 이렇게 기록을 남길 것이고, 맨 밑에 행에 있는 요 항목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는 것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 마크들을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뭐 윈도우로 셀렉트 하셔서 지우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을 기준으로 트림에서 라인을 잘라 줄게요. 자, 이거 하나 더 잘라야 되는데. 자, 요래 잘라놓고 매치 프로퍼티 이용해서 요거 윤곽으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이제 요 라인은 필요 없어졌습니다. 지웠어요. 자, 요렇게 정리를 했으면 우리가 축부품도에 설계 변경이 일어난 것들을 정리를 해줬어요. 자, 요렇게 20파이가 25파이로 변경된 게 위에 있는 요 행의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으로 칼라 부품의 설계 변경이 일어난 것이 요 밑에 거죠.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 변경을 도면에다가 기록을 남겼어요. 설계 변경한 내용을 도면에 축부품도 하고 본체 부품도 하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기까지 뭡니까? 여러분이 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그러니까 6004 베어링에서 얘를 6005 베어링으로 변경하는 순간 이 본체 하우징의 지름하고 암나사부의 센터 직경하고 바깥 지름하고 이런 것들이 본체에서 변경이 된 애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으로 축부품에서는 베어링이 들어가는 요 지름 값하고 칼라의 바깥 지름 값하고 이런 것들이 동률로 설계 변경을 해야 될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얘를 문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어요.
얘를 저장해 놓고, 응? 아, 은영씨가 컴퓨터가 문제가 있었나? 튕겼나? 아, 은영씨는 2교시 그 QR 입실 체크 하셨죠? 은영씨 QR 입실 체크 하셨나요? 아, 튕겼다가 들어오신 건가? 아, 은영씨 2교시 QR 입실 체크 잊지 마시고 해주세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요거 그 튕긴 거 QR 입실 체크 마저 해 주셨고, 또 우리가 요렇게 요거 일단 띄워놓고, 설계 변경한 거에 대해서, 설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도면에다가 요 사유들을 도면의 우측 상단에다가 요렇게 설계 변경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설계 변경을 여기 우측 상단에다가, 도면의 우측 상단에다가 요거 기록을 남기는 것까지 해 줬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는 다 했을 테니까 QR은 내리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도면을 작업을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한 거에 대해서 도면 재계정 관리대장 요런 거에다가 내용을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 문서에다가 내용을 변경을 해야 되겠어요. 앞전에 그 파워포인트로 요런 것들을 작업을 쭉 했는데, 파워포인트에다가 이게 또 양식을 만들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수업 자료의 도면 분석 학습 자료 요 게시글에 좀 전에 문서 양식을 추가해서 제가 올렸죠. 자, 어떤 거를 올렸냐면은 설계 변경 통보서하고 도면 계정 관리대장 학습용 요렇게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올렸어요. 자, 그러면 좀 전까지 했던 오토캐드 도면에서 설계 변경한 내역을 남기는 거를 요거를 설계 변경 통보서에다가 내용을 작성을 하고, 도면 계정 관리대장 학습용 이 파일에다가 역시 기록을 남기는 요런 실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도면 계정 관리대장. 자, 저는 요거 다운받아 놓은 게 요렇게 있는데, 요거에서 설계 변경 통보서부터 작성하는 것을 연습해 볼게요. 첨부 파일 다운받아 놓은 설계 변경 학습 통보서, 요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워드로 작성된 파일인데요. 얘를 역시 실행해서 작업을 해 볼게요. 옛날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구나. 그래요. 자, 요렇게 얘네를 열어 놓고 보면은 실제 회사에서 쓰던 양식을 좀 하나 카피한 게 있어 가지고 마침 그거를 살려서 쓸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 이 워드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노란색으로 편집 사용이라는 버튼을 눌러줘야 내가 요 문서를 편집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죠? 자, 이 편집 사용이라는 버튼을 눌러 줄게요. 자, 이 편집 사용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요 도면을 열어보고 도면의 우측 상단에 리비전 테이블이 좀 잘 보이게 조절해 놓고 창을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문서를 정리하는 거를 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내가 요거를 문서 번호를 설계 변경한 날짜를 써 주도록 할 텐데 2020 10월 8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는 뭐 양식을 문서 번호를 사실은 뭐 다른 식으로 기입을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냥 날짜식으로 쓰는 게 무난해서 이렇게 관리를 했었어요. 즉 설변해 놓고 2020 10월 8일 이렇게 설변해 놓고 2020 10월 8일로 여기 날짜 문서 번호에 설변해 놓고 2020 10월 8일 이런 식으로 기록을 마저 했고요. 순서는 1번입니다. 그죠? 순서는 1번. 이거는 그 순서 항목에서 1번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자, 요거는 누적 번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누적 번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적용 기종에는 우리가 뭐라고 쓰는 게 좋을 거냐면은 동력 전달 장치 4번이죠. 자, 동력 전달 장치 04 칸이 좀 늘어나기는 하는데 동력 4번 그냥 이렇게 써놓을까? 동력 04라고만 써놓을게요. 동력 04. 도번은 역시 회사에서 사용할 때는 도번이 따로 그 부여되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서 그것대로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여기에다가 그런 규칙을 적용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동력 공사 해놓고 행을 바꿔서 도면이 생산된 날짜를 10월 5일 요거를 집어넣어서 도면 번호를 변경 전에 동력공사 1005 이렇게 두 개의 행으로 도면 번호를 임의로 구분을 할게요. 변경 후는 이 동력공사 해놓고 변경한 날짜인 것을 구분을 하는 걸로 갈게요. 도면의 번호는 사실 이렇게 작성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뭡니까? 열차에 사용되는 도면이 학습 모듈에 나와 있는데 새마을호였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01 이렇게 번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객실이라고 했을 때 뭐 A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객실에서도 뭐 테이블 도면이 있다. 뭐 테이블 도면 뭐 그렇게 갈게요. 객실에도 테이블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테이블 도면이었다. 테이블 도면은 뭐 001이었다. 그러면은 새마을호의 객실의 테이블 도면은 번호가 어떻게 되겠냐면 01A 다시 001 이런 식으로 도면 번호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 도면 번호를 결정하는 규칙까지는 우리가 하기 애매하니까 그냥 날짜를 뒤에 붙여가지고 도면 번호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품명이라는 곳에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뭘까요? 품명에 써야 되는 거는 뭘까요? 어느 부품? 본체죠. 본체, 부품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변경 내용을 기입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써야 될 내용은 어떻게 쓰는 게 좋겠어요? 깊은 홈 볼 베어링 6004에서 뭐로 베어링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6005로 변경. 요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대당 소요량과 항목을 보면은 생산할 때 이 본체를 몇 개를 만들었을까? 그냥 수량은 이거 3개로 그냥 놔둡시다. 3개로 그냥 놔두고, 그리고 단위는 EA로 돼 있죠? 요거는 낱개일 때 EA라고 많이 씁니다. 낱개일 때 EA로 많이 쓰고요. 재고 슬래시 처리라는 항목에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재고 즉시 수정, 그죠? 재고가 있는 것을 즉시 수정해 가지고 사용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비용은 여기에 얼마가 더 소요된다, 그런 식으로 요거 앞서 내용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재고 즉시 수정 요런 정도로만 변경을 할게요. 재고 즉시 수정 요런 정도만 놔두고요. 비고에는 요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베어링을 바꿔달라 요청한 때가 있겠죠. 그죠? 자재과에서 자재과의 누구라고 할까? 자재과 하태준, 그죠? 자재과에 있는 하태중 과장님이라고 할까요? 요렇게 요청을 했다. 그렇게 써보도록 합시다. 참, 작성자도 하태준이고, 이거 좀 안 되겠다, 이거. 요거는 이름 그대로 쓰면 안 되겠고, 자재과에, 그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개발원에 교무에 박상은 차장님이 있죠? 교무과에 박상은 차장님이 있어요. 박상은 차장님이 자재과에 회사로 치면은 자재과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자, 설계 변경이 일어났는데 베어링이 보니까 박상은 차장님이 자재과에서 재고를 파악하다 보니까 6004 베어링이 뚝 떨어져갖고 이거를 빨리 납품해서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향후를 생각해 봐서도 앞으로는 6005 베어링을 계속 쓰는 게 맞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박상은 차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6005 베어링으로 앞으로 동력 전달 장치 4번을 제작할 때 이렇게 변경한 것으로 우리가 계속 작성을 하자, 이렇게 설계 변경이 일어났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위에다가 제가 하나 조절을 안 한 게 하나 있네요. 어느 게 조절이 안 돼 있어요? 작성일하고 작성자가 조절이 안 돼 있죠. 작성일은 설계 변경한 날짜여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거로 요거 2020년 10월 8일
적성자라고 써놨네. 작성자는 누구를 쓰면 되겠습니까? 이게 작성자인데 요 작성자 옆에 칸에다가 누구를 쓰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름을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이 기록을 한 것은 뭐에 대한 겁니까? 본체 부품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 일어난 10월 8일 날 홍길동이란 사람이 여러분이 되겠죠. 여러분이 요런 사유로 설계 변경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거예요. 본체 부품에만 설계 변경이 동일한 사유로 했나요? 축 부품도도 CAD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밑에다가 축 부품도에 대한 것도 그대로 써주도록 할게요. 2번. 역시 적용 기종이랑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카피해 두시고 도변을 갖다가 일일이 바꾸는 것도 귀찮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갈게요. 설계 변경 내용은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당연히 집어넣고 생산 단위도 뭐 본체하고 같은 것으로 같은 수량으로 사용할 테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주고 자, 요청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요 양식에 보면은 뭐 기록하는 게 꽤 많아요. 그죠? 결제 라인 타는 것이 이 양식의 우측 상단에 결제 라인 타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회람이라는 곳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부처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요런 것들 중에 결제 라인 타는 거는 우측 상단에 있는 결제 라인 타는 거에 이 작성이라는 항목에는 전자 문서일 경우에는 사인을 갖다가 등록하면 되겠죠. 이거를 직접 출력해 가지고 작성해서 결제 라인을 탄다면 도장을 찍거나 뭐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는 작성자에다가 사실 전자결제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인 이미지 등록하거나 뭐 그런 거를 활용하면 좋겠으나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게 지금 현재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이름자를 작성에다가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셨나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름자를 입력하셨다면 그러면 밑에 있는 회람이라는 거는 뭘까요? 읽어본 사람. 근데 누가 읽어보는 거예요, 이걸? 윗사람들? 아니에요. 관련된 부서들이 있겠죠. 일단은 설계실 내에서도 뭐 관련된 이 도면들을 공유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보겠고 또 관련 부서 중에 자재과도 요거 같이 봐야 되겠죠. 실제 자재과에서 요청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생산 라인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도면이 바뀌었네 알고 있어야 되죠. 모르면은 옛날 도면으로 만들어진 부품을 쓰는 게 아닌데 변경된 거로 조립을 하는 것인데 엉뚱하게 6004 베어링을 어디서 또 구해 와가지고 조립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들어가 막 난리법석을 떨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쪽에도 요거를 보여줘야 되겠죠. 설계 변경이 이렇게 일어났다. 요런 거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다가 이거를 보여줘야 될까요? 회사 내에서는 이렇게 부서가 더 있겠죠. 하청업체에서 부품이 들어왔어요. 부품이 하청업체에서 들어왔다면 이걸 검사하는 부서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수업 중에 간혹 가다가 설계자가 부품이 입고될 때마다 우선 실측하면서 도면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자재과도 그런 것들을 수량 파악하면서 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입고되는 회사로 들어오는 부품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채팅창으로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교실에서도 대답해 주셔도 돼요. 그거를 이제 부서가 회사에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품질관리팀이라고 들어봤나요? 품질관리팀이라고 있고 또는 이거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퀄리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QC 또는 QA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QC 또는 QA라고 이야기하고 한글로 이야기할 때는 품질관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서들 관련되는 부서들에다가 이 설계변경 통보서를 회람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업체도 있겠죠. 가공업체도 해당이 되겠죠. 가공업체는 뭐 도면으로 출도하니까 뭐 그거는 됐고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회람하는 부서명들을 뭐 일단 간단하게 4개 부서 정도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회람이라는 건 뭡니까? 이 문서를 돌려본다는 이야기예요. 이 문서를 이렇게 돌려보면서 자 확인했지? 사인해. 확인했지? 사인해. 이렇게 변경이 돼서 확인하고 사인해. 이렇게 부서 간의 업무상 참고를 위해서 회람을 한다는 거예요. 돌려보기라는 거예요. 돌리면서 확인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써봅시다. 설계, 자재, 그 다음에 또 뭐였나요? 생산, 그 다음에 품질. 자, 그 부서마다 이거를 확인하는 사람이 있겠죠. 설계팀에서는 누구를 써놓을까? 요즘 연예인이 누가 유명하나요? 태준씨 좋아하는 연예인. 옥동자가 요즘 연예인이에요? 예, 동현씨 QC라고 대답을 해줬네요. 오, 동현씨 역시 QC. 자, 그러면 동현씨 요즘에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있어요? 저는 김영철씨? 그래요. 설계. 궁예. 김영철 그러면은 직급을 뭐로 해줄까? 팀장으로 해줄까? 대리로 해줄까? 김영철 대리. 그래. 우리는 궁예를 대리로 부립시다. 그 다음에 자재는 진호씨. 누구를 자재 회람하는 사람으로 넣어볼까? 연예인 중에. 에? 누구지? 인? 누구야? 하여튼 뭐 이 자재의 과장이다. 뭐 이렇게 보고요. 김영인이 누구야 대체? 그리고 문덕찬 씨는 김수현 씨 이야기했네. 네? 김영인이 어떤 데 나온 사람이에요?
아 몰라 TV를 안 봐갖고. 아 참 TV를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문덕찬 씨는 김수현 씨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생산에다가 김수현 팀장을 한번 넣어 볼게요. 품질은 좀 깐깐한 사람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연예인 중에 정치인 중에 깐깐한 사람 아니 정치인 넣지 말자. 연예인 중에 좀 깐깐한 사람 누가 하면 좋을까? 나도 몰라요. 연예인 중에 깐깐한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왠지 품질 검사 시키면 딱 잘할 것 같은 사람. 용주 씨가 백종원 이야기 했네. 그리고 동현 씨는 박명수. 박명수는 왜? 버럭 하니까 박명수가 막 그냥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막 이렇게 잘하니까 백종원 씨는 또 이제 주방 뒤지면서 이렇게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많이 하니까 자, 그 박명수의 그 거수를 해주세요. 박명수의 넣고 싶다 하는 사람은 1. 에? 백종원의 몰표. 그래요. 품질을 그러면은 백종원 과장으로 갑시다. 백종원 과장. 백종원 백사부가 갑자기 과장이 됐어요. 자, 요렇게 회라만은 그래요. 문덕찬 씨도 백종원 씨로 넣어 주셨고. 자, 그렇게 해서 회라만은 부서명들을 요렇게 이거 원래는 사인을 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 사인을 다 넣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뭐 이런 교실에서 우리가 실습을 했다면 요거를 작성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료들이 회람했다는 의미로 여기다 사인하는 것도 한번 해 봤을 텐데 지금 우리는 비대면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자 연예인들이 좀 그 귀가 간질간질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넣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배부처에는 이게 뭔 이야기겠어요? 회람하고 배부처가 다르게 돼 있는 거는 뭐냐면 회람은 이 설계 변경 통보서를 보여주고 사인받고 다시 이 설계 변경 통보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 변경 통보서 4번을 결제 라인 다 결제된 이 4번을 배부처에다 한 부씩 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배부처에 주고 난 다음에 그 팀장들, 그 부서의 장들로부터 요것을 이 설계 변경 통보서를 우리 부서에서도 한 부 받았다라는 의미로 확인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도장 날인 인심이죠. 그죠? 요거는 뭐 사인을 교실에서 했었다면은 사인을 여러분에게 각자 요런 거를 받자 뭐 요런 거를 연습을 하겠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도장 날인 요런 식으로 쭉 써놓을게요. 요거 QC라고 써놨는데 배부처의 품질이라고 바꿔놓을게요. 생산자재 이렇게 놔두고 여기서 회람은 설계팀은 회람에 김영철 자리가 들어갔는데 배부처에는 그 뭡니까 설계팀이 빠졌죠. 배부처에는 왜 빠졌을까요? 설계실에는 설계 변경 서류 처리 아예 보관이 돼 있으니까 설계팀에다가는 따로 배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부처에 설계는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작성한 것이 뭡니까?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이렇게 작성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오토캐드 도면에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한 내역을 설계 변경 통보서라고 해가지고 이런 변경사항이 일어났고 이거에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회람을 목적으로 사실 만들어 놓은 문서인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 놓은 문서인 셈이고요. 자, 조금 빨리 할게요. 그거하고 도면계정관리대장이라는 거를 또 문서를 다운 받으셨을 텐데, 첨부 파일에 도면계정관리대장 요거를 또 다운 받으셨을 텐데, 요것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뭐 내용은 되게 적죠? 그죠? 자, 일단 이 도면 계정 관리대장에서는 그 도면의 생산과 생산, 도면이 최초 작도가 된 거가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나서 설계 변경이 돼서 도면이 변경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변경된 도면이 불출이 되겠죠. 불출이라는 말은 뭔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군대에서 이런 거 이야기 된 적이 있죠. 군대에서 탄알 불출되면은 뭐를 반드시 회수하라고 시켰어요? 탄피죠. 그죠? 저도 그 군대에 갔을 때 막 탄피 주스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탄약병들은, 주특기가 탄약병들인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그 탄피에 안 맞으면은 뺑이 치죠? 뭐 사격 나간 인원들도 뺑이 치지만, 그렇게 불출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를 갖다가 불출이라고 흔히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도면이 최소 생산이 되고 변경이 되고 이 도면이 또는 출도돼서 나가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도면이 천년만년 쓰는 거예요. 폐기도 일어나죠. 폐기도 일어나죠. 그죠? 요런 것들을 이 불출대장, 도면계정관리대장이라고 써놨는데, 도면계정관리대장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최초 도면계정관리대장의 머리글에다가 쓰는 거는 날짜라고 한번 써 놓을게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그 도면 번호, 기종이라고 그냥 쓸까? 기종이라고 쓰고, 그 옆에는 도번, 품명이라고 씁시다. 품명. 그 다음에 비고, 요렇게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자, 요거 잘 안 보이죠? 요 화면을 좀 확대하도록 할 텐데, 표양식 위치가 좀 이렇게 되냐? 어이, 이런. 에이, 뭐 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날아가지? 다시 열게요. 자, 그 날짜를 맨 처음 머리 글자로 쓰고, 기종이라는 거를 쓰고, 그 다음에 품명이라는 거를 쓰고, 비고 요렇게 해놓고, 도면관리대장 요 글씨의 문자 높이를, 글씨의 문자 높이 요것을 한 20으로 확 높일게요. 그 다음에 날짜, 기종, 뭐 품명, 비고 요거를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얘네의 문서의 글꼴 크기를 18 정도로 조절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 셀들, 각자의 칸들을 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를 쫙 드래그 해가지고 읽기 좋은 크기인 14로 조절할게요. 자, 요 정도로 조절을 해놓고, 이 설계 변경 통보서는 옆에다가 띄워놓은 이유가 요거 참조하시라고 계속 띄워놓은 상태고요. 최초 도면의 생산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2020 1005 요 날짜에 동력 전달 장치
04 요 도면에 본체 부품 도면이 생산이 됐겠죠. 그죠? 비고에다가는 이거 생산이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또 그 다음에 같은 내용으로 밑에다가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써놓고 축 부품도도 같은 날짜에 도면이 생산이 됐겠죠. 요거 생산이라는 말은 뭐예요? 도면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생산이라고 쓴 거예요. 도면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생산이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설계 변경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가 더 있겠죠. 생산되고 난 다음에 도면이 생산되고 난 다음에 가공하기 위한 제작하기 위한 업체로 한번 출도가 됐겠죠. 출도가 되고 그 다음에 만들다 보니까 이게 설계 변경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면에서 2020 10월 한 6일에 이 두 개의 부품도를 출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시다. 06이라고 가야지. 자, 요것을 출도라고 하고, 출도 무슨 업체명을 쓰는 게 좋겠어요? 가공하고 생산 제작하는 업체들이 이게 있겠죠. A 업체에다가 이 본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조하는 A 업체, 주조 및 생산하는 가공도 같이 하는 업체라고 그렇게 가정합시다. A 업체에다가 요거를 보냈고, 그 다음에 B 업체에다가 축 부품도를 보내주면서 B 업체에다가 이 축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부품도를 보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그죠? 네, 그러면은 표 서식에서 보시면 표서식 레이아웃에 보시면 표 도구의 레이아웃에 제 커서 프롬프트는 B 업체 뒤에 커서 프롬프트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이럴 때 아래 삽입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밑에 행들이 추가가 돼요. 이거를 출도된 거를 회수도 해야 되니까 회수도 2칸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설계 변경도 2칸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보자. 4칸 정도만 더 합시다. 4칸 정도만 아래에 삽입해가지고 추가를 할게요. 4개의 행만 더 추가해서 만들어 줄게요. 자, 이랬을 때 요거는 출도라는 거는 A 업체와 B 업체로 원래 최초 도면이 원도가 나갔던 거죠. 이렇게 생산을 해달라 나갔던 거죠. 그런데 설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의 옛날 도면이 남아있으면 차후로 문제가 생기겠죠. 설계 변경하기 전에 도면이 남아있으니까 업체에 문제가 생기겠죠. 회수를 해야 돼요. 회수 또는 폐기를 해야 돼요. 내가 그 업체에 도면을 가져오면 좋겠지만 거리가 멀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가지고 내가 도면 가져올래요? 아니면 문서를 갖다가 우편으로 보내서 받아요? 비용이 들겠죠? 문서 보내는 것도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되게 귀찮아요. 그럴 때는 회수가 힘들다면 폐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2개의 행에 대해
이 출도한 업체들에다가 폐기해달라고 하고 그 요청을 확인한 날짜를 이렇게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를 2020 생산을 한번 하기는 했는데 10월 7일 날 이 그 도면 두 가지에 대해서 A 업체와 B 업체에 대해서 얘네들을 그 도면을 폐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폐기 확인. 자, A 업체와 B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기존에 10월 6일날 받으셨던 도면은 그거 만들기는 만드셨는데 다음에 할 때는 이 도면 안 쓸 거니까 폐기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 담당자가 폐기했습니다. 요런 내용을 내가 확인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도 사실은 업체하고 또 이제 확인을 또 받아야 되는데 실무에서도 이렇게는 좀 잘 안 합니다. 언제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옛날 도면대로 했는데 변경된 거로 줬잖아요. 그거를 또 관리를 안 해가지고 업체들에서 그런 문제들이 왕왕 생기기는 해요.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는 2010년 10월 8일 날 변경이 된 것을 기록을 할게요. 원도를 폐기는 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 변경이 일어난 것을 부품도 두 개에 대해서 변경이 된 것을 역시 동일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고에다가 사실 쓸 말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도면 계정 관리 대장을 견본 삼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도면 계정 관리 대장은 유료로 그 비즈폼이나 이런 데 보면은 유료로 문서 파일들이 있기도 해요. 사실 그런 거를 연습을 해보면 더 좋겠으나 돈이 드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쓰던 거는 설계 변경 통보서 요거 양식 정도도 사실은 좀 걱정은 하기는 했는데 그냥 오픈을 했고요. 요 정도, 요런 양식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요 정도만 우리가 문서로 정리하는 작업을 한번 실습을 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계 변경을 했을 때 어떤 CAD 도면, 해당되는 CAD 도면에 설계자들이 설계 변경의 내역을 남겨야 되는 부분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해봤고요. 이렇게 자, 취소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수를 변경을 하고 변경된 치수 남기고 심볼을 이용해서 기록을 남기고 도면의 부품도의 우측 상단에 리비전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역을 기록을 남기고 요것을 이용해서 도면 계정 관리 대장을 통해서 생산이 언제 됐고 그 도면이 출도가 어디로 갔었고 변경되기 전에 이거 폐기했으니까 폐기한 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설계 변경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런 기록을 남기면서 그러면서 또 설계 변경의 사유가 설계 변경 통보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회람이 됐고 배포가 됐고 이런 것들이 문서로 정리되는 작업 이런 것을 학습 모듈로 그냥 읽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좀 이해가 기억이 잘 안 남을 것 같아서 유사하게 좀 실습을 해봤어요. 이렇게 유사하게 실습을 좀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설계 변경의 문서 작성, 도면에서부터 문서 작성까지 웬만한 것들은 좀 훑어봤습니다.